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우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말인데요. 지난 7월에는 우리나라를 찾은 요우커가 전체 관광객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춘절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 그리고 중국 최대의 명절인 국경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인 2, 3주 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1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유통업체들이 요우커 잡기 전쟁에 나섰는데요.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교역에 관심을 기울여온 전라북도에서는 과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사토론에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석훈 전북도청 관광산업과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백경태 전라북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최수연 전북관광협회 협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기 전주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의 관광객이 약 432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인을 앞질렀는데요. 자, 국내 전체 관광객의 36%를 차지하는 정도인데, 이 가운데 이 요커가 전북을 찾아온 사람을 집계해 보니까 약 1.7%에 불과합니다. 자, 먼저 왜 중국인 관광객들의 1%가량만이 전북을 찾아오고 있는지, 여기 나와주신 출연자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이야기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석훈 과장님. 네.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미한 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전라북도는 중국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항, 항만 등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의 대부분이 쇼핑과 식도락 관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 패턴이 단체에서 개별 여행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여행사가 전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관광 상품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네, 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백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3가지 정도로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 인프라 구축의 문제, 그다음에 대규모 숙박 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나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항공, 공항의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수연 협회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가장 일선에 계신 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원광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부모님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익산 시내의 화장품이 모두 팔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부모님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화장품을 전량 구매해 간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중국 관광객의 씀씀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생각보다 더 이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편의시설보다는 판매시설의 부족이 원인이다라고 분석하시는군요. 네. 우리 최경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서 세 분은 우리 전라북도 공급자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관광객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외국을 간다고 하면 그 나라의 대표 도시를 방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 또 서울이라는 곳은 다양한 한류 콘텐츠라든지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쇼핑거리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라북도를 포함한 우리 지방은 관광객들로부터 이렇게 좀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중국 사람들이 홍콩을 여행하는 경비보다 우리 한국을 여행하는 경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여윳돈을 쇼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관광객 관점에서 그러한 선호도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우리 지역으로도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선호를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 사회는 우리 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들하고는 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동안 오래 전부터 덩샤오핑
체제부터 해왔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최근에 2010년도에 중국이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관광산업을 국가의 중심 산업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관광산업을 통해서 내국 여행과 국외 여행을 활성화를 시켜서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사회적인 안정도 구해야 되겠다. 그런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고요. 2010년도에 샹하이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의식들도 굉장히 고취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소비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수요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수현 협회장님. 조금 전에 요커의 씀씀이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익산의 화장품 싹쓸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쇼핑할 때 보면은 절반 이상이 면세점, 백화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면세점은 없고요. 백화점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관광객이 관광 자원은 충분하지만 이를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 홍삼을 서울 쇼핑센터에서 산다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홍삼 같은 걸 살 때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쫙 긁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규모는 어떻습니까? 1인당의 규모로 따진다면? 규모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진안에서도 홍삼센터도 있고 진안에도 홍삼센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은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쇼핑센터에서 한 곳에서 그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 상품을. 관광객들은 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팔 준비가 안 된 전북이군요. 네. 네, 자, 나 과장님. 네. 그러니까 요커를 모셔라라고 네. 할 정도로 뭐 작비가 치열한데 각 자치단체들의 경쟁도 치열하죠.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도에서는 공항, 항만 등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현지 세일즈 등을 통해 2009년 12만 명에서 2013년 17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외 관광객 목표를 19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만 금년 5월에 15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그중 11만 명이 중국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 관광객 유치 확산을 위한 별도 프로젝트도 수립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광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도와 여행사와 관광공사, 협회 등과 함께 중국 관광객 유치 지원단 거버넌스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청소년 대상 문화교류 상품과 태권도원 연계 상품 등 전라북도 특화 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중국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고기와 비빔밥 등 도내 특화 음식을 연계한 식도락 투어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무안공항과 청주공항을 연계한 광역지자체 공동관광 상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통합 마케팅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의 전북 홍보 채널을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중국 바이두 및 소우 채널을 추가로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와 전라북도 중국 사무소와 협업해서 현지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전라북도의 정책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열심히 오시라라고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백경태 의원님, 예. 자 1%밖에 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 예. 2020년쯤이면 중국인이 한국에서 쓰는 그 소비 금액이 3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전체 소매 시장의 8%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광객들은 쓸 준비가 있는데 우리는 팔 준비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국내인들도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지 몰려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로 봐서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몰리고 민간 투자가 이어져서 그래서 이제 상가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쪽의 개발, 또 저희들이 쇼핑에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쇼핑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그나마 다른 부족한 면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백의님 생각도 일단 쇼핑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최 회장님, 예. 그 현장에서 뭐 가장 많이 계시니까 중국인들이 그 1.7% 온다고 하면 수천 명 정도 되겠죠. 전북을 사는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그 사람들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씀씀이라든지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는 관광 상품 이런 쇼핑 센터를 좀 그런 것이 지금 참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실제 돈을 쓰려고 오는데 쓸 곳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쇼핑센터와 면세점. 면세점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돈을 쓰러 왔는데 돈 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불만도 많이 예, 얘기하시고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나 과장님. 네. 이렇게 그 살 것이 없다라는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 시설이 부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면세점 쇼핑 시설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 수익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치가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쇼핑 시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사후 면세점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삼, 홍삼, 그리고 익산 보석센터를 집중 홍보하고 전주 고사동 거리, 그다음에 군산 영동거리 등 이 거점별 쇼핑 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 면세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조 교수님. 네. 그 대부분의 출연자께서 판매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커가 안 하는 이유를 뭐 전적으로 판매 시설 부족으로 돌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의 요인들이 많을 텐데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전라남도에서요, 나주 혁신도시에 신세계 그룹이 투자를 해서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을 만듭니다. 이게 시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광양에도 역시 그런 그 아울렛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방금 이제 면세점 얘기도 하셨는데 면세점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 전라북도에 면세점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얘기는 좀 프리미엄 이런 아울렛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면세점에는 명품점들이 들어와야 되는,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사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국인 대상으로 팔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디 쇼핑을 하려고 해도 중국 언어가 통하지가 않고 또 중국에서 많이 쓰는 신용카드, 언론카드라든지 그런 그 유통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과장님, 조금 전에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요커들이 판매에서 중국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고민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이 네. 전북에 대한 관광이 알고 싶어서 도청에 전화를 했는데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 정보도 못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노력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협 회장님. 예. 현장에서 보시면 이제 협 회장님도 판매 시설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이동하기 쉬운 지하철도 있는데 전북은 뭐 그런 것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의 중국어. 네. 뭐 서울이나 부산 가면 뭐 거의 대부분 버스가 중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아직 없는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지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어 자체부터 관광 안내원조차도 없습니다. 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또 전라북도에는 관광 안내소도 실제 지금 각 지역별로는 있지만 그래도 협회나 이런 데서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광 안내원조차도 없고 또 쇼핑이나 그런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의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전북에.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엄청나게 저희도 그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 저희가 이제 확충을 했을 때 그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이런 중국어로 표현도 하고 그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소매 시장의 8%를 중국 관광객들이 사간다면은 우리의 경제 성장이 8% 이상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거듭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자, 서울과 부산은 굉장히 많은데, 왜 전주는 없을까요? 그런 인적 자원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데려오기가 힘듭니까? 관광업 차원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데려올 수는 있는데 그런 인바운드 업체를 또 좀 많이 늘려야 되고요. 인바운드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도에서도 중국을 이렇게 인바운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런 업체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 의원님. 예.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다른 요인도 있다. 판매 시설 말고. 예. 그 다른 요인들에서는 어떤 것들을 꼽고 싶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있는 알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80만 정도가 1년에 오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전라북도도 세계에 있는 알을 조례로 지정해 놓고 있고 그런데 사실 유학생이 한 2,000명 정도 전라북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홍보하고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그들이 전라북도를 떠났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야겠고요. 지금 제주도에 1년에 185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큰 회사는 1년에 한 20만 정도를 제주도로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들이 오히려 바다를 끼고 있지만은 제주도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다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저희도 쪽 부안 군산 이쪽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된 관광 벨트 무안에서 직접 그리 올라올 수 있는 그다음에 무술을 굉장히 중국에는 소림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권도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판매 시설이 부족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안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토론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자, 나 과장님. 네.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듯이 면세점 유치 또는 아울렛이라든지 판매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있습니까? 일단 한번 면세점은 무산이 됐는데 네. 면세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유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면세점 관련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제도 개선 완화. 예컨대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유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규제 완화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기업 선진화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용 태세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전라북도로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보다 경쟁이 있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국 관광객의 유통 시장을 보면 중국인 유치 전담 여행사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18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는 단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통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여행업들과 좋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전라북도로 관광객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행업의 유통 구조가 소위 말하는 지상비가 지금
심지어 돈을 주고도 관광객을 모셔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으로 그 지상비의 마이너스 부분을 손실을 보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곡된 유통시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라북도로 여행사들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가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중국 관광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거든요. 전주 한옥마을 쪽에 이런 데 쇼핑센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면세점은 사실상 지금 없지만 그 쇼핑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저 군산항에 있는 출국장에 있는 군산항에 지금 저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한옥마을을 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지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다 쇼핑센터나 이런 부분이 꼭 저 판매 시설이 생긴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인천에서 중국 항로가 10개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평택에서 5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군산에서는 1개 노선밖에 지금 현재 운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중장기적인 계획이니까 바닷길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 회장님. 예. 조금 전에 최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바운드 업체가 없어서 더 안 오는 것도 있다. 예. 사실 전라북도에 인바운드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문체부에서 지정한 중국 전담 여행사가요 전국적으로 178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이제 전라북도에는 이제 그 중국 전담 여행사가 스카이항공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또 도에서도 지정 전담 여행사를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그 업체로 인해서 인바운드를 이제 아웃바운드보다 이제 지금은 인바운드 쪽으로 계속해서 중국인을 이렇게 많이 끌어오는 그런. 그 도에서 선정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담 여행사 부분을 만들어줘야죠. 네. 도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중국 전담 여행사 제도는 일정한 그 자격 요건이 있고 그 매년 얼마 규모 이상의 그 중국 관광을 유치한 실적 뭐 이런 저희 객관적인 그 기준이 있어야 설치가 되는데요. 조금 장편 말씀입니다. 작년에 한 곳 있는 그 중국 전담 여행사도 기준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유지하는데 문체부에다 적극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유지가 된 것이고, 저희가 이제 도내 여행사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수도권 소재 그 메이저 여행사들하고 적극적으로 유대 관계를 협의하고 그 수도권 소재 메이저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그 전담 여행사 그 지정 협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나 과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규모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전북이 규모가 적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관광업계, 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관광업계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수익들, 그러니까 사실은 아웃바운드가 여러 가지 업무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바운드는 오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 업계에서도 인바운드에 대한 그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을 유치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도에서는 이런 우리 업체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광 생태계들을 좀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또 반복되리라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는 대개 이제 쇼핑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중국 관광에 쇼핑만 하러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류의 원형 콘텐츠들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쇼핑에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특화된 상품으로 좀 커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분들이 또 음식을 굉장히 즐기면서 드시는 그런 식생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음식하면 또 우리 전주고 전라북도고 그렇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식문화를 이해한 어떤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미슐랭 가이드라든지 이런 쪽에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창의 고인돌이라든지 전에 마이산이라든지 이런 우리 자원들을 잘 상품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 과장님. 네. 자, 면세점과 판매 시장에서 주제를 좀 바꿔보죠. 네. 자, 조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네. 전라북도의 강점이 문화, 음식, 네. 뭐 농촌형, 맑은 공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문화와 음식만 가지고도 이 중국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실제로 그 중국 관광객 중국 문화교류협의 단체 그 수장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떤 그 쇼핑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위에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쇼핑이 저희가 안 되니까 또 공항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특화를 할 수 있는 이 문화와 공연에 집중, 저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태권도 인구 규모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에 1억 명 규모였었습니다. 그래서 1억 명 규모의 이 태권도 이 중국 인구에 대해서 태권도를 연계한 상품을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그 전라북도가 제일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 관광 투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 판매, 개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백 의원님. 예. 그 전라북도에서 홍보와 뭐 개발을 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칙상으로 보면 관주도의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체가 책임감이 없고 그다음에 그 주체에게 돌아가는 과실이 적기 때문에 뭐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건데 자, 이런 전라북도의 특장점인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촌형 같은 경우는 저희 도보다 좀 경쟁력이 있는 데가 많다고 보고요. 우리 나 과장님 말씀 따라 문화 관광형으로 유인하는 것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류형 어떻게 체류시킬 건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있겠지만은요. 저희 뭐 도에서도 숙박이라든가 체험비, 뭐 쇼핑비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다. 근데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 정도 결국은 업체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보면은 그 오늘부터인가요? 뭐 도내 그 관광 관광추가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시로 좀 이렇게 자주 전라북도에 오면 전라북도 전역을 누구나 갈 수 있는 전주에 오면은 뭐 새만금이든 부안이든 무주든 뭐 남원이든 그런 것들이 좀 상설화가 돼야지 누구든지 와서 전라북도를 보고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라북도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그런 투어를 좀 시켜주고 그들이 떠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좀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 회장님. 예. 그 전북은 한국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예, 판소리라든지 한옥이라든지 예. 음식 또 뭐 그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게 관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왜 돈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느껴본 거 보면은요. 지금 전주 하면은 우리가 먹거리, 쓸거리, 살거리, 전주에는 아주 그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렇게 외국인들을 이렇게 인솔하다 보니까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오목대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판소리가요. 아주 듣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 외국인들은 또 그게 또 한번 체험에 빠지면 너무나도 굉장히 황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지금 한옥마을이나 오목대나 이런 쪽에서 판소리 뭐 또
뭐 소리에 뭐 이런 저도 전라북도 오면은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들,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면은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전주에는 또 먹거리도 좋죠. 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먹거리, 쓸거리 이제 이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면은 더 좋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호응도가 좋은데 왜 중국인들이 1.7%밖에 오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조직의 문제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전라북도 내에 우리 이제 인바운드를 지금까지 여행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아웃바운드를 의존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바운드 쪽을 좀 여행업계나 이런 쪽을 좀 더 도해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좀 잠깐 설명하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인바운드 쪽으로 오게 되면 서울에도 다 의존합니다. 이게 전라북도에도 여행업계가 예를 들어서 한 3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380개 업체가 이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또 이렇게 중국 전담 여행사를 꼭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좀 전담 육성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1.7%밖에 오지 않는데 뭔 소리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가장 중요한 관광 매력물 중에 하나 바로 한류라는 컨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장기적으로 우리 새만금 지역이 발전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중국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앞에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고민이나 그러는데 그 단순한 겁니다. 리파라는 거기 오면 이익이 된다, 돈이 된다라는 그 얘기 하나로 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스토리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들은 오셨다 그냥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새만금에 한중 경협 단지가 세워지면 그쪽에 차이나랜드를 조성해서 중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그 거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연관된 분들이 또 이제 고정적으로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인구가 13억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태평양 같은 그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강소성이라든지 저희 전라북도와 인연이 있는 그런 성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는 그런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프라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중국인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좀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또 차원에서? 저희가 이 새만금 지역의 새만금 지역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서 제일 중국인들이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이걸 활용하면 중국인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에 가면 자물쇠 같은 게 많이 있고 어떤 특정한 데 가면은 사랑이 깨지지 않는다 자물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새만금 특정 부분도 네. 중국인들이 이대 앞에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네. 새만금 특정 지역에 가면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거기서 자물쇠를 걸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찾아오는 명승지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대한 그 영화, 영상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라마나 영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의 투자가 홍보나 광고 쪽에는 굉장히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커를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듣고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현 협회장님,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지도, 접근성, 문제 해결과 타겟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우선 인지도가 있어야 상품 구성이 될 텐데 상품을 만들어봐야 거기가 어디냐고 해버리면 판매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민과 관이 계속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금 접근성이 문제인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관광객 교통수단을 통계를 한번 보면은 항구로 들어오는 게 74만 명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게 192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이 2.6배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엔 공항은 없고 항구는 유일하게 군사랑이 있습니다. 그나마 노선도 석도국제유래에서 일주일에 3회밖에 운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타 도시에서 입국한 관광객들이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우리 지역을 왜 와야 하는지 이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올해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약 한 3,000명 정도가 중국 문화예술단 단체가 저희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해외 그 요커들의 56%가 25세에서 35세라고 합니다. 그렇듯 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정 홍보하는 것보다는 타겟을 설정하고 타겟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좀 해주고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회장께서는 공항이 불가적인 요소다고 지적을 하셨고 타겟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 교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 또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인프라라든지 우리 지역의 컨텐츠를 활용한 상품화 측면의 말씀을 했다면 저는 이제 마케팅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전라북도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위한 우리 전라북도 관광의 슬로건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지금 많지 않은 수요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저희 전라북도의 명예 홍보대사로 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한류 콘텐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류 스타들을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광범위한 것보다는 어느 한 장소라도 집중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있는 상품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리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 의원께서는 또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예, 뭐 관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항 지금 말씀하셨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항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기를 좀 다양화해서 좀 열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항공보다는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백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에 일본에서 저희 자매결연 맺은 분들이 한 10년째 오고 있는데 전주의 호텔은 여기밖에 없냐 할 정도로 숙박시설이 아주 전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물론 한 뭐 700여 숙박업소가 민박을 하고 있지만은 한 2,000명, 2,4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옥 호텔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쇼핑 인프라, 뭐 숙박단지, 공항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나와님 여러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지금 그 별도 프로젝트를 마련 중에 있고요. 이를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항 항만 뭐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화 상품, 전라북도만의 강점인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전라북도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마케팅, 홍보 활동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찾아오신 관광객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민선 6기 전북 도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코는 우리가 유인 가능한 가장 큰 대안이기도 한데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야 할까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짧게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과장님. 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2020년까지 중국 관광객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를 맞아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탈 관광 시스템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따른 관광 개발과 해양 관광 상품도 발굴해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태권도 인구가 2013년 현재 1억 명 규모라는 점을 감안한 태권도 특화 관광 상품,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공연 상품, 예컨대 임실 필봉 농약이나 춘향 공연 등과 같은 상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추진 체계도 정비 확충하고 전라북도가 중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각되고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백 의원님. 예. 무주 출신인 백 의원이 계셔서 뭐 태권도 관광객 유치를 빼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예. 보이는데, 예. 자, 이 같은 전라북도의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 같고요. 예,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 개발인데요. 전라북도가 한문화 수도의 중심지라고 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개발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의료 관광이 그나마 2.3% 정도 중국인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6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래서 의료 관광 쪽으로도 저희들이 공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수현 협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라북도에는 지금 중국 현지에 관광 관련한 그 마케팅을 하는 현지 사무소도 없습니다. 또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산동성 연태시 관광국장과 식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그 전라북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또 서울에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전문 인력이나 전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지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현지의 관광 관련 관광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요? 저희가 이제 1억 명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1.7%만이 우리 지역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 양적 성장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질적인 성장을 우리 전라북도 관광 산업이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민선 6기에 이제 전북 도정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관광 산업이 채택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정책들을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도 중국 당국의 정책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관광 산업이나 관광객을 보는 그런 우리 도민들의 인식들도 좀 바뀌어져 나가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태 의원께서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저희 도에서 2003년도부터 중국 사무소를 개설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저희 의장단에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석훈 과장님. 네. 우리 도가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2020년 중국 관광객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별도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요코들로부터 다시 가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영기 교수님. 네, 그 관광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저희가 한옥마을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나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따뜻한 시선들이 우리 지역으로 다시 한번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관광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도민이 같이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수연 협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지만 요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행히 관광이 민선 6기 전북도정의 핵심이기에 부족한 부분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꾸준한 준비를 통해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아온 요커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찾아올 기회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행업계에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와 기반 확충을 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전라북도와 협력하면서 업계가 해나갈 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관광은 민선 6기 전라북도가 내건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코에 의해서 전북의 관광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현재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전북의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